대한민국 남자 성인 축구 대표팀이 1월 6일 이라크와 아시안컵을 대비하기 위한 최종 친선전을 가졌습니다. 결과는 1대 0으로 대한민국의 승리였고 경기 내용 또한 후반전부터 이라크를 압살하며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 커다란 불안 요소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심판의 노골적인 중동팀 편파 판정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전반전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 핵심 해외파들을 벤치에 앉히고 약 1.5분 정도의 스쿼드를 가동하며 경기력을 테스트했는데요. 초반 20분 정도까지는 선수들 간의 합이 맞지 않는 것이 보였지만 이재성의 원더골 이후로 안정을 되찾은 후 전반 막바지로 갈수록 이라크 팀보다 우위에 있는 경기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후반전 시작부터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조규성 등 항시 가용되던 선발 주력 멤버들을 모조리 투입한 대한민국 대표팀은 본격적으로 이라크를 압살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쉽게 골운이 따르지 않았지만 후반전은 거의 반코트 게임을 하며 대한민국 대표팀이 경기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라크 대표팀이 친선전임에도 후반 중반 이후부터 서서히 거친 파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명백한 이라크 측의 거친 파울들에 웬만하면 휘슬을 불지 않았고 특히 손흥민 선수가 이라크 골키퍼를 제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발이 손에 걸려 넘어졌는데도 페널티킥을 주지 않으며 편파 판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게임의 백미는 이강인 선수의 퇴장이었는데요. 어이없게 이라크 선수가 먼저 화를 내며 이강인 선수의 얼굴을 팔꿈치와 이마로 가격했음에도 참았던 이강인을 심판이 퇴장시켜버린 겁니다. 반대로 이라크 선수는 옐로우 카드만 받고 경기 종료까지 게임을 뛰었습니다. 해설진들조차 경악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이강인이 퇴장당했음에도 실력차가 명백한 두 팀이었기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쉽게 밀리지 않으며 1대 0 리드를 지키고 승리하며 이번 친선전은 마무리되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출신의 주심은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친선전임에도 같은 중동 국가인 이라크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므로써 이번 게임을 완벽하게 망쳐놓았습니다. 문제는 이번 아시안컵이 카타르에서 열린다는 것이고 본선에서 또한 주심들이 중동 국가들의 편을 대놓고 들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중동 팀들은 리드 후 침대 축구를 하기 때문에 상대하기 대단히 불쾌한데 여기에 심판의 편파 판정까지 더해진다면 상상 이상으로 더러운 경기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게임을 지켜본 해외 축구 팬들 또한 반응들이 우리나라와 그리 다르지 않은데요. 손흥민 선수의 페널티킥이 날아간 장면에 대해 토트넘 팬들은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으며 이강인 선수의 퇴장에 대해서는 PSG 팬들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레딧에서 해외 축구 팬들의 반응들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번 게임에서 말도 안 되는 판정들이 계속 나온 것을 보면 명백하게 저 심판은 이라크로부터 돈을 먹은 게 분명해. 중동놈들과 경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야. 그들은 정당한 게임을 할 생각이 없는 것들이라니까. 이라크 골키퍼가 명백하게 소니의 발을 잡았습니다. 이건 확실한 PK 파울이에요. 하지만 주심은 VAR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이라크의 편을 들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판정입니다. 저주심은 논란을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EPL에 어울리는 인재야. 때린 놈은 경기를 뛰는데 맞은 이강인은 퇴장당했네. 이 정도로 편파 판정을 대놓고 할 수가 있는 거였구나. 한국팀의 레벨이 훨씬 높았는데 결과가 아쉬웠던 게임. 심판이 이라크 편이었던 만큼 한국 선수들은 더 많은 골을 넣을 필요가 있었어. PSG의 축구 천재 강인을 때린 이라크 놈은 어느 팀 소속인가요? 중동 놈들은 돈만 주면 무엇이든 하는 족속입니다. 친선전에서마저 심판은 돈을 받고 자신이 받은 의뢰를 철저하게 수행하는군요. 이게 바로 최근 수많은 늙은 탑플레이들이 중동팀에 가도 전 세계가 중동 리그를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나는 아직도 중동 따위에서 월드컵이 열렸다는 사실을 끔찍하게 여기고 있어. 중동에서 글로벌 축구 경기를 하는 건 잘못된 일이야. 소니가 저런 한심한 판정에 고통받지 않고 빨리 토트넘에 복귀했으면 좋겠어. 소니가 없으니까 공격 전개가 되지 않아. 친선전인데 저주심 놈은 왜 판정을 저 따위로 하는 거야? 이게 의미가 있나? 메뉴전에 소니 필요한데 저런 수준의 게임을 할 바에는 돌아와줘 소니. 우리 팀의 보물이 맞았는데 역으로 퇴장당했어. 주심을 쏴버리고 싶은데
김민재 나오니까 전반전에 불안했던 수비가 안정됐어. 역시 세계 최고의 수비수다워. 신기하게도 독일 애들만 김민재가 세계 최고의 수비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이강인은 퇴장당하고 이라크 놈은 옐로우 카드만 받았다는 사실이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아. 이건 축구가 아니야. 비록 친선전이라 많은 코멘트들이 달리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경기를 챙겨본 팬들은 한국 팬들과 마찬가지로 붕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라크와의 친선전에서 전반전부터 1군을 총동원하지 않고 로테이션 멤버들 간의 합을 맞추며 상대적으로 힘을 빼고 경기를 한 탓인지 이번 클린스만호는 이전만큼의 공격적인 파괴력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탈압박 능력이 건재했음을 보여줬고 이강인이 나온 이후부터 공격 전술의 다양화가 확실하게 보였으며 승리를 지켜낸 만큼 실패한 친선전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중요한 친선전에서 말도 안 되는 편파 판정을 연이어 한 주심에 덜 떨어지는 수준이 너무 아쉬운 게임이었습니다. 아시안컵 본선에서도 분명 한국이 올라오는 것을 꺼려하는 중동 국가들이 주심들을 매수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동 국가와의 경기는 더욱 대비를 확실하게 하고 게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최종전을 마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8일 후인 1월 15일 바레인과 첫 아시안컵 대진을 치르게 됩니다. 이번 친선전보다 더욱 화끈한 공격력으로 압승할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성실한 업로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